안녕하세요. 어쩌다 나는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하는데 첫 번째 게스트분이 와주셨고 지금은 호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하게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나 이제 우리 간의 인생관 그런 철학적인 개인의 철학 같은 이야기도 하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 혹은 살아왔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번에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고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나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개인적인 정보를 좀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셨고 현재는 책도 좀 쓰고 계시고 또 한국인들이 제일 관심 많아하는 기술 분야가 타일 쪽인데 이제 타일을 배우면 꼭 호주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씩은 젊으니까 호주 가서 타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계신 분께서 이제 호주에서 타일 사업을 개인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도 좋아요. 사업 이야기, 이제 영주권 이야기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는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되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가 되게 저는 궁금해서 그런 걸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통해서 나이나 사는 곳, 하는 일, 어떻게 이제 그 인생이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말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네, 네, 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지금 나이는 지금 만으로 39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부터는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지방대 나오고 지방대 졸업하고 저는 군대를 그 다음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를 갔다 왔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지금 어쩌다 나는님 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 네. 저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일도 하셨고 그리고 아, 캐나다도 갔다 오셨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유튜브에 자주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캐나다 갔다 와서 중소기업을 갔다가 좀 겉멋이 들어가지고 개인 사업을 그 다음에 했어요. 네. 그래갖고 좀 심하게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최종적으로 그 이민을 결정을 했죠. 아, 예, 그러면은 캐나다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가신 건가요? 예, 처음에 워킹홀리데이로 해서 갔죠. 한 몇 년 정도 계셨어요? 1년 있었어요. 1년이요? 거의 지금, 예, 지금으로 치면 거의 13년 전? 13년 전에 갔었죠. 예, 13년 전에. 예, 그럼 예. 만으로 26일 때네요. 그쵸. 그 군대, 그쵸. 군대 아, 전역하자마자 이제 바로 간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워킹홀리데이 하면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예, 어학이잖아요. 예, 예. 많이 늘어서 오셨나요, 그때? 아유,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하고, 지금도 못하는데, 네, 캐나다 갔을 때 되게 심각했어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네, 거의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거의 영어 점수가 엄청 낮았어요. 네,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일을 하러 가자, 경험을 하러 가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 네. 일하고 그냥 왔었죠. 아, 그 일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제가 그 휴대폰을 유학생들한테 휴대폰 렌탈하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근데 거의 한국인 대상으로 그 휴대폰 임대를 해주는 일을 했어요. 음, 네, 지금 그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폰박스라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토론토 지역에 있거든요. 네. 네, 토론토에서 일을 했었죠. 그쪽에. 아, 잠시만요. 저 이어폰을 잠깐만 한번 빼볼게요. 토론토 지역에 계셨고. 저도 캐나다에 갔다 왔잖아요. 일단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워킹홀리데이든 뭐든 이민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갔다 와서 느낀 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26이면은 워킹홀리데이 떠나는 거에서 젊은 거나 어린 축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당시 느꼈던 게, 어린 친구들은 놀러 오고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도피해서 오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랬고, 네, 어린 친구들은 일단 와서 그냥 좋아요. 재밌고, 야, 아직 어린데, 야, 놀고, 지금 우리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 가는 거는, 일단 사회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끼리 모여서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 있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 저도 그게 되게 위안이 많이 돼서 사실 좀 머물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요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호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이민자가 엄청 늘고 이제 주택이랑 이런 수요나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가격은 폭등하고 생활 물가가 엄청 오른 상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 없이 갔다가 엄청나게 된통 당하고 돌아온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 컨텐츠가 파산 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복귀한 내용들이 올라가는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은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랬나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아,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예, 지금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환율이 지금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어요. 네. 네. 아, 이게 그리고 돈을 네. 그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네. 홈스테이가 좀 많이 비쌌어요. 그때 당시로도. 어, 그것도 그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렌트를 했는데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달에 한 1,500불 정도 이렇게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말 비쌌네요, 그때도. 네, 그게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한 방을 다른 친구한테 또 임대를 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음, 정도 이제 했었죠. 지금 시세로는 방 네. 두 개 있는 게 토론토에서 3,000불이 넘어가요. 네. 거의 4,000불 이 정도 하는, 3, 4,000불 할 건데, 네. 그래도 그때 당시도 상당히 비쌌었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쌌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한국에 한국에 그냥 알바해도 그 정도 벌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캐나다 가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왔어요. 그쵸. 저희 부모님한테도 돈을 막 많이 이제 빌리고 했었기 때문에 좀 고생을 음. 많이 했죠. 그때도. 맞아요. 캐나다, 저도 진짜 고생 많아가지고, 군대보다 힘들었다고 진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캐나다에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잠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다음에 호주로 가신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캐나다에서의 어떠한 경험이 호주를 네, 가는 계기가 되었었나요? 그쵸. 캐나다 있었을 때 좀 이렇게 자유로웠던 거? 네.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전 뭔가 모르겠는데 약간 해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근데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음, 조금씩 이제 제 인생에는 영어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 했었는데 이제 영어가 조금씩 늘어가니까 음. 거기에다가 이제 독립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지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 경험이 저한테 엄청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호주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는 27이 되셨겠네요? 네, 맞아요. 회사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회사를 다니셨나요? 거의 연장선인데 캐나다에서 이제 휴대폰 렌탈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본사가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그 아, 캐나다에 있던 본사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이어서 취업을 했던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있진 못했어요. 오래 있진 못했고 이제 바로 개인 사업을 하게 됐죠. 여기서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일을 하셨을 때, 그 네, 결국에는 한인 잡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 영어 실력이 안 되거나 기술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한인끼리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주변에 많이 그랬고, 저도 그랬고, 결국에는 한국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인한테 먹히는 경우도 많고, 이 맞아요. 말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해외 나가서는 한국인을 조심해라. 맞아요. 그 말도 많고, 게다가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외국에 나가서는 지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데 왜 한국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 말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래서 저는 타이를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본인에게 직접적인 공격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오랫동안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계셨을 거고 네, 이제 또 한국인들이랑 일을 많이 하셨을 건데 과연 본인이 일을 하실 때 네, 그 타지에서 온 한국인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나 아니면은 네.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제가 뭐 말하기는 웃기긴 한데, 네. 저랑 일했던 친구들이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저는. 아, 그 정도면은 제가 네, 볼 때는 상당히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저도 몇 번 겪었거든요. 네, 네,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포르쉐 타는 거 보고 아, 저래서 등쳐먹고 사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었던 게 저도 타일을 했었잖아요. 네, 한국에서 타일이 좀 악명이 좀 높잖아요. 데모도만 네, 몇 년 구르고 돈은 못 벌고 몸만 상한다. 네, 근데 내가 호주까지 갔는데 똑같이 데모도만 몇 년 하고 한국인이랑 일을 하면 똑같은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네, 있었단 말이죠. 네, 이에 대해서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이제 일을 알려줬던 형님이 계시는데, 네, 그 형님이 이제 연세대 나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연대 나오고 이제 호주로 가서 이제 영주권 따시고 이제 사셨던 분인데, 지금은 한국에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역이민 하셨고요. 네. 근데 저는 그 형님을 만나서 엄청 큰 처음 만난 분이 저에게 기회를 엄청 많이 주셨죠. 어, 그래갖고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약속을 하는 게, 일단 나랑 일을 시작하는 건 좋은데 딱 3개월만 먼저 일을 하자.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알려줬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제 기억이 남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물어봐요. 왜 나한테, 지금 그 친구는 부산에서 이제 타일 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한국 가갖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님 그때 나한테 3개월만 같이 일하자고 했냐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사업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 쓸만하면은 나가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일을 배우려면은 음, 3개월 있다가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음, 계속 이제 넘어가면은 그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또 다른 형식으로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일을 더 배우려면은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데모도 하시는 분의 커리어를 좀 네. 신경을 써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저한테 일을 알려줬던 형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하게 지냈던 이제 아프간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 얘기했던 게, 자기네들은 이제 자국민들을 우선 챙긴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 친구가 일을 처음 하는 데모도예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회사로 지원을 갈 때 그 친구를 기술자로 소개를 해줘.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도 있는데 그 친구의 웨이지를 올려줘요. 그리고 네, 내 웨이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추더라도 그 친구의 웨이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잘 살아야 빨리 정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네, 그런 거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이제 애들을 알려줄 때 그런 식으로 빨리 정착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였죠. 정말 좋은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데모도 했을 때 진짜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해야 할 인간 군상이었는데, 제가 거기 5개월 동안 있었던 이유가 팀이 한 10명 정도 되는 꽤 큰 타일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제일 나쁜 사람이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다 한 명씩 몰래 와가지고 저를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너 이거 힘들다고 도망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사장이 욕을 많이 하는데 그걸 참아야 배울 수 있는 게 기술이다. 이 말을 진짜 빠짐없이 한 명씩 와가지고 비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가거나 그만두면 진짜 능력이 없고 끈기도 없고, 그 진짜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하는 것 같이 주변에서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5개월 동안 버텼는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자기 사촌이래요. 근데 못 보던 새로운 카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주방 타일을 붙이게 하는 걸 보고서는,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타일은 지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타일에 자부심이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일을 알려주셨던 형님이 어찌됐든 3년, 뭐 4년 넘어가면은 실력이 다 비슷해진다. 네, 결국에는 내가 일을 알려줬던 뭐 하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서로 일을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텃세 부려서 그 친구한테 일을 안 알려주고 이게 음, 관계가 흐트러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그 친구보다는 몇 년을 앞서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관계를 되게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도 빨리 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예. 여기 말씀하세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아, 예. 그러면은 호주에서 네. 비율로 봤을 때, 네. 그래도 한국 타일과 호주에 계신 한국인 분들의 그걸 봤을 때, 그 악덕업자, 쉽게 말하면, 그 네. 비율이 좀 적을까요? 저는 이거는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호주에 계시는 분들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예, 아, 일단 네, 되게 제가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은 좀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네, 근데 그게 일을 배우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일단 옮기다 보면은 욕을 네. 먹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죠? 아무튼 뭐 회사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회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근데 그 옮기 전에 뭐 3개월이나 6개월이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좀 열심히 해주면은 네. 어찌됐든 나중에는 불러주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음, 헤어질 때는 저 친구 이제 정착 못하고 또 옮기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3개월 동안 인상이 되게 깊고 좀 이렇게 음, 열심히만 해주면은 한 3년, 4년 있다가 연락이 먼저 와요. 연락이 먼저 오고 나를 찾아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아마, 저도 그랬다시피, 타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늘 호주 타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건데, 네, 한국은 데모도가 보통 13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거기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인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주는 지역은 제가 봤을 땐 시드니 쪽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시드니. 예, 시드니가 지금 250불에서 270불 정도를 주는데 네. 캐시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갖고 어, 그쪽이 제일 높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250불 정도 선에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데모도인가요? 네, 대부분.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환율로 따지면은 한 2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시작부터 그래도 꽤 세게 받네요. 예. 근데 여기가 그 생활비나 이제 집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따지고 보면은 그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타일 공급 호주에서? 이게 회사에서는 지금 제 친구가 이제 시드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이제 한 550불 정도 받고 오. 있고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600불 정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한인 타일공과 로컬 타일공과의 임금 격차도 있나요? 호주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호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만 갈 수 있는 호주 회사 네. 아니면은 그냥 한인 회사들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급이 한 데모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불에서 35불 선에서 시작을 해요. 오. 네, 근데 일당으로 따지면 거의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하죠. 근데 그 호주 회사 같은 경우에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거든요. 예. 6시 반에 일을 시작하면은 2시 반에 끝나죠. 아, 근데 확실히, 예, 한국 회사는 기본적으로 6시 반이나 7시에 시작해서 4시 정도에 끝내요. 그 노동 강도 같은 경우는 현지가 좀 더 예, 덜 할 수 있다. 데모도 때는 오지 회사가 강도가 조금 더 낮고요. 네. 왜냐면은 딱 일을 뭐를 옮겨라 이렇게만 시켜요. 데모도는. 네. 그 대신에 일을 알려주는 게 없어요. 거의. 아, 그러니까 너는 자재를 옮겨 이러면 자재만 옮겨야 되고 그리고 딱 필요한 시간만 써요. 오지 회사는. 예를 들어서 타일을 하루 종일 날라라 이러면은 하루 종일 날라야 되고 네. 근데 오늘은 3시간밖에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3시간만 해야 돼. 근데 아,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거의 풀로 이제 맞춰주죠. 아,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토요일은 1.5배, 그리고 일요일은 2배, 2배, 이런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타일 쪽에서도 이게 지켜지고 있나요? 그쵸. 오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요즘에 한인 회사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쵸.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만 예. 거기서 적응을 잘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일이 얼마나 많느냐잖아요. 예. 이게 적성에 맞느냐가 아니라 양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음, 한국은 제 채널이 구독자 4천 명밖에 안 되는데도 타일 관련된 영상들은 조회수가 10,000회 이상씩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관심 직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이게. 그만큼 유입되는 청년들도 많고, 도망가는 음, 청년들도 많고, 그만큼 일은 또 경쟁이 심해서 없는 경우도 많고, 음.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주택, 건설 쪽이 이제 음. 부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일은 한 달에 얼마씩 할 수 있는 건가요? 며칠씩? 일은 거의 대부분 주 5일에서 6일을 맞춰줘요. 한국 5일에서 회사 6일. 같은 경우. 네. 일은 정말 많네요.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호주랑 뉴질랜드, 캐나다는 지금 주택 난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한 게 그 29년까지 거의 120만 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건설을 엄청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거는 그 120만 채를 얘네가 지으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건설 노동자가 최소 9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건설 쪽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특히 건설 쪽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건설 쪽이 많이 필요해져서 사람의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의료나 다른 업계도 많아질 것이고, 지금 네, 어쨌든 이민을 가기에 괜찮은 시기겠네요, 호주로. 지금 건설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2년 전부터 호주에서 이제 뭐 건축 쪽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지금 비자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제일 큰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뭐 이민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년 안까지는 건설 쪽으로는 좀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죠, 호주에서? 네, 브리즈번에서 오래 살았고요. 지금은 애들레드에 있어요. 애들레이드요?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호주 갈 계획이 있었어요. 네, 현재 로프공으로 일을 하고 있고, 네, 호주 가서는 이제 로프공으로서 이제 광산에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네, 지금 건설 쪽이 아무리 부양이 된다고 해도 광산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대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광산 쪽이 더 부흥할 거라는 기대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광산 쪽도 사람을 많이 뽑고 있거든요. 아, 거기도 많아요. 그쪽도 지금 퍼스 쪽 주변으로 해서 지금 사람이 많이 뽑고 있어요. 그쪽 광산이 거의 호주에서는 그 큰 산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주변으로 해서 지금 주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광산 쪽과 건설 쪽이 같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같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메일에서 이제 하고 싶으셨던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서 이제 쓰신 책을 조금 봤어요. 네, 근데 되게 이해 잘 되게 포인트도 주시고 잘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에 감사합니다.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링크는 따로 이제 네, 댓글이나 그런 곳에 남겨둘 테니까 네, 자기 이제 작성하신 네.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쓰게 된 게, 그러니까 한인들이 호주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갖고, 호주에. 그러니까 제일 바라는 게 그거고, 일단 건설 쪽으로 분명히 이제 오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민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랑 상담을 많이 받으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쪽이나 의료 쪽으로 비자를 신청하면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호주 바깥에서 그 건설 쪽으로 비자를 신청하면은 10,000불 정도를 주고요. 그리고 호주 안에서 그 비자를 신청하면은 한 5,000불 정도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퍼스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올 때만 해도 한인분들이 타일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타일을 하는 그 친구들이 아프간 친구들이랑 인도 친구들, 뭐 중국 친구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점점 한인 비중이 적어지고 이제 그런 다른 국가의 분들이 이제 타일 쪽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마음에 이제 책을 쓰게 됐죠. 제가 듣기로는 호주 타일은 한국인이 꽉 잡고 있다였는데, 네,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다른 유색인종 이제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네, 조금씩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아, 그렇다면 거기서도 그로 인한 경쟁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게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은 상황인가요? 지금은 뭐 경쟁은 항상 있죠. 경쟁은 항상 있고. 항상 있는데 이게 그 아프간 친구들이나 인도 친구들은 이게 사람이 많아요. 네, 한인들이 어떻게 비비지 못할 정도로 인원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센터 엄청 큰 거를 한다. 그럼 그 친구들은 뭐 몇백 명이 와갖고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인들은 그 정도까지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 큰 잡이면 잡일수록 이제 밀려나는 상황인 거죠. 아, 제가 또 한 가지 염려하고 있었던 게, 만약에 우리가
이민이나 그 해외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인컴이 중요하잖아요. 인컴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다가 네, 끊겼네요. 네, 근데 제가 왜 인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 음, 일단은 네, 유추를 해보자면은, 음, 만약에 해외 가서 생활을 한다. 그 네, 한국에서 많은 걸 좀 놓고 가야 되기는 하는데, 네. 그거를 보완할 만큼 많이 벌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타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적당히 벌어서는 이게 현타가 오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게 생활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그 스폰 비자 최저 연봉이 73,150불이거든요. 이게 네, 환율 따지면은 한, 한 6천, 6천만 원 후반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세금 떼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한 1,200불이 좀 안 될 거예요. 주에. 주에. 그러면은, 예, 세금 떼고 다 들어오는 돈이. 그러면은 이제 환율 따지면은 주에 한 100만 원 이렇게 조금 넘는 돈을 버는 거겠죠. 네,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야, 한 달 정도에. 예, 그러면은 이게 반값 내고 뭐 하고 하면은 사실 이제 느끼기에 한국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사업을 망하고 잠깐 그 콜센터에서 영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그 세금 떼고 한 350만 원 정도 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73,150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호주 애들 4년제 졸업하면은 초봉으로 거의 7만 불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호주 애들만큼 받는 게 최저 연봉이에요. 그게. 네. 근데 이민을 왔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보다 더 벌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네. 수입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버는 입장은 아니고 네. 한 그 13만 불 정도 벌고 있어요. 1년에 13만 불인가요? 예, 예. 아,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개를 해야지 인지상정이겠죠. 네, 저는 로프공이고 일단 일당 체제로 들어가니까 네, 한 달에 많이 버는 게 한 500 정도 됩니다. 500. 네, 그렇게 되고 대신에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생활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호주 가면은. 네, 저는 생활 물가가 비교적 많이 저렴하죠. 한국에 한 제 생각으로는 캐나다랑 비교했을 때 세네 배 차이가 난다고 느꼈거든요. 네, 아마 호주도 비슷할 거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2, 300만 원을 더 벌더라도 생활 물가를 생각하면은 버는 돈이 비슷하거나 약간 많을 맞아. 것이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과연 친구, 가족, 뭐 편리한 편의시설을 포기하고 갈 만큼의 메리트가 있느냐 하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맞아요. 물론 호주의 자연이 엄청 좋고 뭐 음, 바다도 있고 공기도 좋고 영어를 배우기도 좋은 환경인 거는 맞지만 네, 진짜 버는 만큼 벌거나 조금 더 괜찮다고 하면은 살기 편한 대한민국을 떠날 만큼의 메리트는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 맞아요. 두 배는 벌어야 된다고 딱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보다. 네, 근데 갈수록 한국의 GDP가 올라가면서 이제 해외 나가서 돈을 외화를 벌어오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반면에 인도나 이제 말씀하신 그 나라의 사람들은 호주가 아무래도 임금, 고임금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메리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국 분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한국에서도 엇비슷하게 벌되 같은 한국인들끼리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만약에 한국인이 호주에 더 와야 된다.
왔을 때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하시는 음.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일단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인도 친구들이나 이제 파키스탄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는 호주가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네. 그 중국 애들도 그렇고 호주에서 캐나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도 애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자기는 그 자국에서 살고 싶어서 이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영주권이라는 게 약간 그 뒷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도가 한국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쵸. 예, 그 친구들은 저랑 친한 친구들은 인도에서도 엄청 잘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인도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이거예요. 취업을 해도 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은 그 다음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뭐 지금 호주에 중국 친구들도 많이 넘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영주권을 따는 이유는 영주권이 약간 어떻게 보면 퇴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한국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자살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최근에도 교사분 자살하시고 막 이런 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음, 그분들이 과연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은 약간 뒤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음,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뭐 너무 직장이 힘드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고 돈도 많이 쓰신 분들한테 노가다를 하라고 그분들한테는 그게 선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영주권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사는 데 있어서 큰 뒷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는 여태까지 가져보지 못한 견해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경쟁이나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나 출산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상태고,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도 많이 받고 있는 청년들인데, 그 호주의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뒷배 혹은 세컨드 플랜 같은 거를 마련해 두면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나 편해질 것이다. 뭐 네, 이런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캐나다에서 느낀 건데 한국만큼 사는 게 맵지 않잖아요. 네, 한국은 노가다를 하더라도 같은 일당을 받더라도 일하는 양의 차이가 있고 네, 또 시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빡세게 빡세게 사는데 외국은 좀 그런 게 덜 하면서 어떻게 좀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저는 덜했다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한번 네. 영주권을 따봐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아, 거기에다가 제가 그 조그만하게 이제 단톡방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비자를 땄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중에 제일 생각이 많이 남는 게 그 정말 젊은 나이에 와서 4년 차가 넘어가기 전에 영주권을 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명하게 주변에서 많이 끌어줬죠.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호주에서 영주권을 딴 케이스인데, 어,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호주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세한 건 아니지만 한국 분들이 한 4만 분 정도 호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로. 네. 근데 그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는 1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음,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래 있으면은. 네. 근데 여기가 좋다 보니까 2년, 3년 이렇게 거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오래 있을 거면은 3년이 3년이나 되는 시간을 있을 거면 차라리 영주권 따고 돌아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아, 드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쓰는 시간은 똑같은데, 네. 한국 돌아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영주권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가장 영주권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따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스폰 비자를 받아서 뭐 경력을 2년, 필요 조건이 이제 경력 2년으로 스폰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2년을 그 경력을 쌓고 그리고 그 고용주와 2년 정도를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거고요. 네, 그 제일 빨리 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타일 학교가 있어요. 네, 타일 학교가 대부분 2년제를 하는데 뭐 1년제 타일 코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갖고 그 친구는 타일 학교를 1년제를 나와서 그다음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술 심사를 라는 게 있어요. 기술 심사를 보면은 또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친구는 타일학교 1년제를 졸업을 하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써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4년 차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왜 영주권을 따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는 충분한데 그거를 약간 실용적인 면을 많이 부각하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말고 호주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이 동할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 뭐 그런 거 이게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제 영어권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도 있고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나라 중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중심이냐를 음, 생각했을 때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이 제일 그쵸. 네, 강하니까. 근데 저는 호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주 영주권 요즘 최근에 이제 호주의 젊은 친구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가요. 그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캐나다 영주권이 있으면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호주에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예? 그 캐나다로 가서 영주권을 쉽게 따고 미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또 호주 영주권이 있으면은 또 호주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뉴질랜드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제가 뭐 경제적인 전문가나 이런 게 전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 곳에 머물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그 건설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일을 많이들 못 하시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잠깐 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까 미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자녀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앞으로를 봤을 때, 뭐 일적인 면도 그렇고 자녀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죠, 아무래도. 와, 이거 되게 매력적인 전략이네요, 이게. 저는 이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비자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근데 네, 호주를 통해서 캐나다까지 해서 장벽을 계단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살짝 마음이 방금 동했어요. 왜냐면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오래 머무는 걸 잘 못하는 타입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녔던 거고, 지금 계획도 한 1억 정도 현금을 모아둔 다음에 세계 일주를 떠나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호주를 가서 제가 돈을 벌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아무래도 다닐 수 있는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이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더 높은 급여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선택, 선택지로서 훌륭하다고 느낌이 확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음, 호주에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가는 거지만, 지금 한국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맞아요. 제가 있는 팀에서도 외국인 형이 한 명 있고, 또 일을 엄청나게 잘해요. 그리고 그 형이 우즈베키스탄 형인데, 회사를 다녔을 때 월급이 60만 원이었대요. 네, 지금은 거의 10배를 넘는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열정 같은 거에 있어서 한국인이랑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벌던 거에 10배를 준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오히려 위축이 되어서 이 프리터족이라고 또 편의점 알바만 한다든지 진짜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영어권 국가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큰 게 음, 인구로 따져서 자기네 모국어를 영어로 지정한 게 전 세계로 보면 3에서 4억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중국어, 인도, 힌디어, 이제 스페인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다 영어를 쓴단 말이죠, 만났을 때. 또 유럽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쉽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영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메리트가 너무 많은 언어고 또 그 국가들이 힘도 네, 세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네, 몇 년이 걸리지만 저는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막 이렇게 하나의 직업을 위해서 수년을 바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주권 하나 따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도 방금 들었던 게 네, 영주권을 땀으로써 그 나라의 생활을 해보고 문화도 경험해보고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공무원 되려고 3년, 4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시간이 많은데 영주권을 따는 거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 혹은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새로운, 새로운 그 개척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에 이제 공무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도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사무소가 있으면은 지역이 소멸하는데 그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냐 이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저는 지금 시대는 그냥 이렇게 건설 쪽이 지금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 하시던 분들이 이제 변호사 그만두고 플러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미국에서 영주권 하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다뤄요. 왜 네, 블루칼라 직업들이 뜨느냐, 네, AI 시대에 블루칼라 직업들이 뜰까 이런 거를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왜 계속적으로 이제 예전에만 했던 기술직들이 뜨느냐에 대해서 그 영상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네.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 해주신 말씀도 제가 많이 생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블루 칼라가 뜨는 이유. 왜냐면 인공지능이나 다른 대체제가 없는 직군이 오히려 블루 칼라란 말이에요.
네, 제가 창문 청소를 하면서 듣는 말 중 하나가 그거 드론 같은 기계로 하면 안 되냐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사람 인건비가 훨씬 싸고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그러니까 걔들이 발달함으로써 사무직 사람들이 오히려 잘려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도 심지어 플럼빙을 하는데 음, 그 사람들이 블루칼라 직종으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직군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음, 그 블루칼라 시장이 포화가 돼버렸다. 음, 두 가지 이유로 포화가 됐죠. 첫 번째, 힘든 일 하기 싫어서 안 해. 네, 그래서 외국인을 불렀더니 한국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네, 결국에는 포화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영어만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엄청나게 강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영어만 된다면 영어권 나라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우리가 욕하는 그 매노자들처럼 남의 일자리 어떻게 보면 뺏어가지고 더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지금. 또 블루칼라가 뜨고 있고, 이민자들이 모이면서 일자리 창출은 외국에 계속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블루칼라 직종이 유망한 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영어권 나라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이제 한국에 이제 외국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타일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 분들이 이제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점점 커지면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분들 밑에서 기술을 배우는 그게 돼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은 젊은 친구들은 계속 안 하려고 하고 중국 친구들은 계속 그쪽으로만 자국민들끼리만 일을 하려고 하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타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제가 생각한 선순환 구조는 뭐냐면은 이런 똑같은 문제가 호주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호주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가 호주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D 업종 제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렸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3D 업종이라고 하면은 건설 직종도 포함되지만 이게 보육교사도 그렇고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직업 아니면은 그 이제 그 노인분들을 케어하시는 직업 그리고 뭐 요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3D 업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그런 직업들을 호주에서도 안 하려고 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호주 친구들이 오히려 한국 팀에 와갖고 일을 배우고. 그러니까 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만약에 영주권이나 해외에 나갈 생각이 없이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은 제가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뭐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 분들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호주로 갔든 미국을 갔든 이런 식으로 스텝을 거쳐서 뭐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이 친구는 해외에서 사는 경험이 있고 영어도 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건설 쪽으로 일을 했다. 이러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그 중국 분들이나 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관리하는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 식으로 순환이 돼야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제 생각. 어, 지금 대화를 통해서 참 제 식견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진짜 외국에 갔다 오면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견문이. 네, 근데 이미 외국에 계시고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음. 오늘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또 더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주제가 있을까요? 뭐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찌됐든 타일도 대체가 안 될 거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이제 타일 가는 기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자동으로 페인트를 도포하는 이런 그 기계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이게 안전할 수만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지금 어쩌다 나는님도 지금 유튜브를 하시지만 네. 이런 식의 이제 직업이 형태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프 공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거를 조언을 해주고 이런 직업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음, 타일만 한다고 해서 타일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런 이민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이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뭐 타일 전문 이민 호주의 이민 전문가가 된다든지 이런 아, 식으로 되면은 그게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음, 말씀해주시는 주제들이 너무 좋은데,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제 뭐 저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이제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는 시대다. 네, 왜냐? 뭐 앞서 또 했던 얘기지만, 옛날에는 한 명이 한 가지만 해도 잘 굴러갔거든요. 왜냐면 그 일이 많았고, 우리나라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뭘 하든 다 돈이 됐으니까 하나만 해도 돈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서지 않아도 기계들이 서주는 시대가 됐고, 네, 사람들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됨으로써, 네, 우리가 예전과 같이 돈을 벌려면 타일만 깔았을 때는 예전에 두 배, 세 배를 깔아야 예전만큼 벌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던 일들을 어떻게 새로 좀 더 발전을 시키든 아니면 다른 직업이랑 시너지 효과를 내게 만들든 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고안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주에서 타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민에 관련해서도 생각이 많이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 자문을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병행하실 수 있을 거고 저는 그게 단순히 타일만 붙이고 그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가치가 더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야기 그렇죠. 들으니까. 네, 그렇죠. 저도 예, 굉장히 동의하고 음, 꼭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이야기 중 하나고. 예, 이제는 한 가지가 어려워서 안 그래도 네, 저는 로프공이잖아요. 로프공도 예전에는 중공 청소면 중공 청소, 실리콘이면 실리콘 한 가지만 했는데 이제는 줄타는 잡부라고 해서 다 한단 음, 말이에요. 네, 이제 한 명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크게 일을 해서 여기저기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로 바뀌고 있고, 저 음, 같은 경우는 로프만 평생 탈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또 고려 중이고, 저는 의류 패션 디자인 쪽으로 또 공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둘은 시너지가 없지만, 로프공은 시즌제란 말이에요. 겨울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로프공으로서 아니면은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옷을 기능적으로 더 잘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고부가 가치로 넘어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아주 음, 중요한 예, 이야기였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네, 더 써주셨던 게 5년 안에 노령층의 단순 노동의 진입이 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음. 해주셨거든요. 네, 이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도 네, 제 개인 생각인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뭐 제가 지금 한국 살고 있는 거 아니지만 이게 뭐 돈 없는 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점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배달 쪽으로 많이들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달이나 아니면은 운전을 하시거나 음,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몰리게 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노가다라는 직업을 굉장히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연중에라도 뭐 할 거 없으면 노가다라도 하지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 밑에는 노가다는 항상 언제든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들 하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나왔더라도 정년을 하시고 막상 뭐 치킨집이나 뭐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되셔서 그러면은 소일거리라도 하자 이래서 인력사무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 일자리도 많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그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다들 몰리게 될 건데 이게 저보다 더 전문가 그 한국 그 건설 경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설 쪽에 일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점점 이제 그 은퇴하시고 사업이 잘 안 되셨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음,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전에 한번 유튜버 한번 그 올리셨던 것 중에 네. 뭐 대기업이 뭐 한 7군데가 이번 연도에 수주가 없다더라 이런 거를 영상을 한번 찍으셨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성을 몰라요. 그게 왜 심각한지를 잘 모르세요. 네. 이게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고 타일이나 이제 마감을 치러 가려면은 한 네. 4, 5년 있다가 이제 마감을 쳐야 되는데 음, 지금 아파트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갈 데가 그러면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메스틱 쪽으로 이제 레노베이션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다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건설을 네. 하는 분들은. 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제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겠죠. 근데 내수가 지금 얼어붙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는 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건설이 제가 대강 알지만 한 200만 분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음, 그분들이 갈 곳은 지금 그 한국은 우버인가요? 쿠팡인가? 그 네.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배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점점 배달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만 갈 거고, 배달조차도 돈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다시 중국 분들 밑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이.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 5년에서 한 길게는 7년 후에는 정말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바람은 젊으신 분들 중에 제가 또 기억에 남는 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분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주로 바로 와서 이제 영주권을 빨리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교 나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영주권을 따고 한국 갈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영주권 뭐 최대한 빨리 따면 한 25 정도 될 건데 그때 가서 한국 가갖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나는 어찌됐든 여기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뭐 면접을 봤을 때 일단 해외에서 전문대 졸업을 했고 영주권을 땄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면접을 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자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나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네. 네, 그 역이민 콘텐츠 하시는 분이 이제 영상 올린 게 네. 그게 이제 댓글 하시는 분들이 그 반응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네. 마치 이제 한국을 버리고 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약간 좀 나쁜 사람이다. 음, 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느냐.
굉장히 안 좋게들 보세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한국이 싫어서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 가고 싶거든요. 네, 저도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41인데,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대 나왔고, 네, 네? 그리고 뭐, 끽해봐야 사업했던 거, 사업도 망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나왔던 거. 네, 해서 제가 한국을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이 좋은데, 살려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네, 국가를 위해서 한국에서 사는 게 국가를 위한 거라면은 200만 원 벌고 못 사는 게 그런 희생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뭐 그 해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거든요. 거기 네, 이민 갔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게 네, 이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치 공부는 호주에서 해. 근데 너희들은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근데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뭔가 되게 반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호주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퍼스만 해도 호주 바깥에서 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가 유학 산업이 되게 크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는 시키고 싶고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니까 음, 나가서 기술은 다시 이제 경력을 쌓아서 다시 이쪽으로 부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민을 도전했는데 실패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경력을 이어서 만든다고 하면은 그게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네,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없어요. 계속 두드리면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배관공이 됐고 전기공이 됐고 미국도 필요하고 캐나다도 필요하고 뉴질랜드도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호주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호주에서 도전을 했는데 뭐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에 가서 다시 경력을 쌓아서 그쪽에서 오프쇼어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음, 보면은 언젠가는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제 파독이라고 해서 독일로 나라 차원에서 이제 외화벌이를 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개인이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 쪽이 국가 혹은 개인을 위한 일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 아직도 영어권 국가들이 시급이나 임금 같은 게 높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아직 못 미치는 점도 확실히 있고, 또 선진국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나가는 그 외화 벌이를 개인이 수행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그렇다면 이제 네. 예, 말씀하세요. 그래도 영어권 국가인데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든과 동시에 차라리 한인 커뮤니티가 아싸리 크다면 영어를 못하더라도 원하는 걸 얻어서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서 몇 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루트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어를 지금도 잘 못해요. 네,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정말 창피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어 시험을 봤는데 9점 맞았어요. 9점 네,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이제 수능도 그렇게 막 높게 받지 못했어요. 십몇 점인가 하여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는 그 제일 그 처음으로 F를 받은 게 영어
시험이었거든요. 영어 과목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영어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제 영어 시험 성적을 보고 광석아 너는 평생 한국에서 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영어에 대해서 되게 그 좀 무서워들 하세요. 네. 나는 영어 못하는데 영주권 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는 훨씬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음, 마시고 음. 그냥 도전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아까 또 다른 질문이 또 뭐였죠? 어, 그 영어를 못하더라도라고 네, 했는데 네. 대신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엄청 크면은 아, 예, 그쵸. 예, 예, 아예 거기 가서 외국 예, 속의 작은 한국에 살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경험은 경험대로 하고 어학만 예. 포기한 채 나머지 얻을 것들을 다 취한 채 금이 환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게 그쵸. 가능한가? 그쵸.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친구 중에 하나도 여기에서 이제 캠핑카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한 4천만 원 들고 와서 캠핑카를 산 다음에 일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투잡도 뛰고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 샀던 캠핑카도 다시 처분하고 이러고 돈 많이 모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게 그, 그 유튜브에 호주 워홀 이렇게만 쳐도 그 요즘에 그, 그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오지잡이나 좀 더 많은 금액을 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고 한인잡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음, 돈만 쓰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내가 호주 와서 한국 분들이랑 일을 해야 돼? 여기 온 이유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는 좀 현명하게 호주 처음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바로 취업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인잡도 바로 그렇게 컨택해서 바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맞으면 더 하는 거고 또 뭐 더 다른 쪽을 가고 싶으면 또 다른 쪽을 가는 거고 근데 한인 음,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일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 캠핑카 타고 일하시는 분 이야기가 되게 음, 귀에 들어왔던 게 제가 캐나다에서 그렇게 할까 생각했었거든요. 워낙 집세가 비싸니까 그 돈이면 차 사겠다. 차라리 차 안에서 맞아요. 살까? 이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그럼 네. 캠핑카를 그냥 어디 도심 어디에 주차하고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호주는? 그렇죠. 여기는 캠핑장이 잘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잠은 이제 캠핑장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자고, 그다음에 네. 이제 저녁에 헬스장 가서 샤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 생각을 딱 했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호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정말 근데 낭만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오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5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95년, 20, 서른이고, 이제 인터내셔널 에이지는 28입니다. 28. 그러면은 이제 5월 비자로 올 수 있겠네요. 예. 네. 저는 올 겨울에 사실 로프공으로서의 경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아이라타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게 1년을 채우면은 레벨 2로 승급할 기회가 주어져요. 음, 한국에서 자격증을 업그레이드 해서 이제 호주를 가자. 광산으로 들어가자. 뭐 하루에 시급이 한 80불씩 나오더라고요. 음, 광산은. 가서 이제 로프공으로 일을 하자 이 생각이었는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돈을 벌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벌고 반면에 이제 주변 인프라를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가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혔어요. 제가 또 이번에 패션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해서 안 가거나 미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표가 1억을 모은 다음에 세계 일주를 하는 게 목표인데
만약에 제가 가서 캠핑카를 구매한 다음에 돈을 여기보다 비슷하게 벌거나 더 벌 수 있다면은 또 안 갈 이유가 없기도 하거든요. 호주라는 나라도 공부할 만큼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저도 참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광산 뭐 돈 많이 버니까 네, 돈 벌고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 좋은 선택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영주권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네. 광산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죠. 아, 광산에선 영주권이 잘 안 나오나요? 그게 이제 광산도 뭐, 뭐 마이닝 엔지니어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네, 이민이 가능한데 그런 네, 게 아니고 이제 그 일용직으로 해서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거는 네. 영주권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라타 자격증이라고 줄을 탈 수 있는 그게 있어도 도움이 안 될까요? 그게 여기는 고층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그 저도 잘 모르지만 네. 그 고층 건물들이 많이 없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음, 예, 생각하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가게 되면 또 타일을 붙이게 되겠군요. 근데 타일 싫어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굳이 타일을 안 하셔도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전기나 배관 이쪽이 전망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아예 컬리지를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게 호주로 전기나 배관 쪽으로 이민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영주권자 이상밖에는 공부를 못 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경력으로 이민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최소 5년 정도 경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대화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하면은 할수록 좋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주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제 친구들도 간혹 저한테 전화해서 호주 얼마나 버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돈을 그렇게 적게 버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일단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호주로 와서 예를 들어서 타일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못 벌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주권을 따기가 진짜 힘들어요. 오히려. 음. 음. 그래서 진짜 큰 결정을 하셔야만 이게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은 영주권을 따기엔 타일이라는 직종이 굉장히 좋은 직종인가요? 일단 한인이 하기에는 일자리가 많잖아요. 네, 이게 경쟁률이 세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학교를 나오지 않고 워홀 비자로만 한다고 하면은 네,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스폰 비자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그 위험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그 비자를 하나만 바라보고 영주권을 준비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전제 조건이 되게 많아요. 일단 회사도 잘 만나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스폰 비자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스폰 비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비슷한 분들이 경쟁을 하게 돼요. 네, 그중에 도토리 키재기 마냥 얘가 더 잘하네, 얘가 더 잘하네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그 스폰 비자라는 게 아무나 막 줄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규모에 따라서 몇 자리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데 네,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경력이 최소 2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호주 2년 딱 맞춰서 아까 최저연봉이 73,150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호주 대졸도 그 정도 받거든요. 네, 근데 2년 경력으로 73,150불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사장한테 유대 관계를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비자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주권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쪽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아, 없이. 아니면은 한국에서 이민이 가능한 직업들에 대해서 경력을 쌓고 네. 그 경력을 가지고 이민을 신청하셔야 돼요.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 예, 좋은 만약에 해답이고, 한국에서 예, 네네. 말씀하세요. 예. 먼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한국에서 만약에 경력을 쌓아서 이민을 하려고 하면은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경력이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로프공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본인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이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이민이 가능한 전기나 배관이나 뭐 타일이나 뭐 아니면 목수나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선택의 길이 조금 더 열리잖아요. 뭐 네, 캐나다가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내 경력으로 해서 이민이 가능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호주로 와서 타일이 됐든 목수가 됐든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자를 목표로 하셔야죠. 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구인글이 올라왔어요. 캐나다 밴쿠버인데, 윈도우 클리너를 구한다. 내년 봄부터 시작이고, 저는 사실 로프공 시작한 이유가 밴쿠버에서 윈도우 클리너를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뷰가 좋은 도시에서 고층 빌딩이 많은 데서 매달려서 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직업이구나 해서 한국 와서 하게 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게 흔들렸었는데 또다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힘들었던 캐나다로 다시 가야 되나? 또 돈 버는 거는 음, 어려울 것 같고 또 영주권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매력적인 이야기라서. 다만 결정하시기 전에 어, 잘 숙고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네, 화면이 멈췄어요. 잠시만요. 네, 네, 잠시 멈췄었는데, 됐, 네, 됐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워홀 비자를 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이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호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워홀 비자를 쉽게 쓰세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스폰 비자를 목표로 해서 워홀 비자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든요. 비자 네, 하나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홀 비자는 영주권을 으로 가는 비자는 아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권을 목표로 하면은 그거에 맞게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이러셔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워홀 비자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야기 상당히 길게 했는데, 하여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국 타일과 이제 호주 타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마지막으로, 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주제 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호주 뭐 있다고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주에 계신 타일러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